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드디어 2021년도 마지막 주, 한 주,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요양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 그 카페에 있었던 내가 바로 질문왕, 결과가 마무리가 됐었죠. 그래서 1등 하신 도우님 축하드리고요. 2등 하신 사복이님도 축하드리고, 3등, 5명의 3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아마 26일인가요? 월요일부터 아마 순차적으로 발송 예정이니까요. 모두들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카페에, 궁금한 거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책길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편철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편철 관련은 지금 계속 Q&A에서 지금 질문이 올라오길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르신 65명이 계신 요양원입니다. 월별로 외박 외출 편철하여 연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르신 개인별로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 마감해야 하는지, 즉 어르신 개인 서류, 욕구사정 계획서, 평가, 입원 관련, 물리치료 관련, 프로그램 관련 등등, 아니면 간호팀, 물리치료, 복지팀 등등 해당 서류를 따로따로 편철하는 게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평가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뭐 편철을 하나에 개인 편철로 하셔도 되고 또는 따로 분리해도 상관없습니다. 평가 때 잘만 찾아서 평가관한테 보여주시면 문제는 없으세요. 근데 이게 잘 찾는다라는 게 통상 어르신별로 개인으로 묶어 놓으시는 게 아마 평가 때, 평가관이 홍길동 어르신에 대해서 뭐를 달라고 하면 하나의 개인 편철만 보여주시면은 좀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보니까 최대한 권장사항으로는 어르신 개인별 서류를 다 묶어가지고 통폐합해가지고 편철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그 부분은 기관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라면 어르신 개인별로 묶어서 정리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모든 기관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질문도 보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자, 별2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급여제공 계획서 총평에 관련 질문입니다. 자, 급여계획서를 총평을 할 때 센터장님이 아래처럼 뭐 신체 부분은 어떠하다, 또 인지 부분은 어떠하다, 배변 부분은 뭐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각 항목별로 이제 총평을 써야 된다라고 센터장님은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질문 내용이. 근데 우리 질문하신 복지사님 총평은 대상자 신체는 어떻고 치매로 인지는 어떻고 배설은 어떻고 해서 약간 서술 형태로 하는 총평을 복지사님은 맞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질문 내용이 뭐냐면, 자, 저희 센터장님처럼 항목별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총평을, 아니면 우리 복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술로 하는 게 맞는지를 질문하신 것 같으세요. 질문 요지가 맞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항목별로 하셔도 인정이 되고 서술 형태도 해도 인정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추천드리는 건 이제 총평 서술 형태를 추천을 드려요. 뭐가 틀리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단지 이거는 작성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항목별이냐 아니면 서술형이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서술형으로 적어요. 왜 서술형으로 적냐면, 급여계획 부분을 총평을 왜 서술형을 적냐면 욕구사정 총평 때문에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에도 아마 질문을 전화로 제 거래처 전화를 주셨는데, 뭐 그런 거죠. 욕구사정과 급여계획이 일치를 해야 되느냐, 그죠? 일치를 해야 되죠. 근데 또 일치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급여제공계획서는 우리가 표준전기용계획서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급여계획을 구성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욕구사정이 추가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일치가 돼야 된다는 말들이 많아요. 그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응용편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욕구사정에 대한 작성자 종합의견 총평과 급여제공계획서에 있는 작성자 총평 의견이 흡사해야 됩니다. 의견이 어떻게 보면 일치가 해야 돼요. 그러려다 보면은 욕구사정에 서술 형태로 적어 놓으시는 대부분 서술로 많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급여계획서도 서술로 적어서 그 내용에 대한 종합 의견을 간단하게 한 줄로라도 맞춰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항목별로 해놓으면, 그럼 욕구사정에 대한 그 총평도 항목별로 나눠서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또 욕구사정은 항목별로 우리가 체크를 하잖아요. 그죠? 신체 기능이 어떻고, 인지 기능이 어떻고, 질병은 어떻고, 사회 적응은 어떻고, 개별적 욕구사정 어떻고, 각각 항목별로 이미 총평이 적혀있기 때문에
또 욕구사정 종합의견에다가 총평 적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욕구사정에 대한 작성자 종합의견 총평에는 우리가 서술 형태로 종합의견을 적잖아요. 대부분이 또 그걸 또 항목으로 정답이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권장은 급여지원계획서의 총평은 서술형을 적으라고 말씀드려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냐면 욕구사정에 대한 총평을 항목별로 적으셨다면 급여지원계획도 항목별로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욕구사정에 대한 작성자 종합의견을 서술로 적으셨다면 급여지원계획서도 총평도 서술로 적으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서술을 추천드리고요. 질문 주신 별이님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질문 좀 보겠습니다. 자, 요양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거를 NH 실버님 같으세요. 그죠? NHS. 이게 아이디가 영어로 써있으면 제가 이걸 순간 어떻게 읽어야 되나 고민을 해서 순간 당황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보시면 외부 인사로 주로 어떤 분을 선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지역 주민은 어떤 분을 지정하나요? 우리가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세요? 운영위원회, 제가 이제 그 응용편에서도 말씀드렸죠. 내부 인사 2명, 외부 인사 3명 기본으로 잡아야 돼서 뭐 근로자 대표, 지역 주민 대표, 보호자 대표, 뭐 이렇게 전문가 대표.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보통 선정하는 거는 전문가 대표가 있겠고 지역 주민 대표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호자 대표도 있겠죠. 그죠? 요 세 개가 외부 인사의 기본 구성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역 주민은 어떤 분을 지정하십니까? 저희랑 친한 분 지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 지역 내 주소를 둔 우리 기관과 친한 분이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역 주민을 어떤 분이 하는 거는 뭐 평가에서는 관여 안 하니까요. 근데 좀 우리가 좀 언제든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 좀 도움이 요청을 했을 때 흔쾌히 수락해 주시는 분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 또 가겠습니다. 질문 주신 NH 실버님 감사합니다. 자, 주련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야간 순찰일지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자, 야간 순찰일지를 2시간마다 기록하라고 하는데 시간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준비 시간이 6시, 8시 하고 순찰 시간이 8시, 뭐 저녁 12시, 새벽 2시, 새벽 4시로 하면 되는지 새벽 6시 한 번 더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저도 드려보고 싶은데 야간 순찰일지를 2시간마다 기록하라고 하는 건 기간 자체에 대한 운영인 거죠? 그죠? 평가에서는 야간 순찰일지는 저녁 10시 이후에 한 번 이상만 하시면 되세요. 따라서 굳이 야간 순찰일지를 2시간마다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기간에 야간 점검일지의 규정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기록을 한 번 이상만 적으면 평가에서 감점은 없겠죠. 그러고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점검하는 거에 대해 수시로 한다면 내가 그걸 하루에 3번을 했든 4번을 했든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야간 순찰 점검일지에 우리는 내부 규정상 2시간마다 하기로 돼 있다 라고 했다면 지금처럼 뭐 준비는 맞죠. 준비 시간은 뭐 야간 점검 시간 전에 우리가 뭐 야간 근로자와 주간 근로자가 교대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점검을 안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맞는 거고 순찰 시간도 2시 뭐 12시, 2시, 4시 다 좋은데 매일같이 12시, 2시, 4시 하시면 평가관이 안 믿어요. 기계가 아닌 이상 360일 내내 12시 정각했다 그러면 믿을까요? 실제 점검하신 분들도 12시 3분이 될 수 있고 12시 5분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응용편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응용편 한번 시청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저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 점검일지는 뭐 한 번에서 2번 규정을 그렇게 잡고 나머지는 그냥 수시 점검으로 돌릴 것 같아요. 그러면 기록은 2번만 해도 되잖아요. 그럼 굳이 저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 기관에서는 뭐 우리는 죽어도 2시간에 한 번 할 거야. 그럼 수시 점검으로 그냥 돌리라 이거죠. 그럼 기록이나 상관없으니까 근로자들도 편할 거고. 그죠?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주신 주시련님 감사하고요. 자,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온세미로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간교육계획서 부분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연간교육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나라고 질문하셨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교육계획서 같은 경우는 우리 급여지침 교육에 관련된 교육인 것 같으세요. 운영규정 교육이 됐든 재난상황이 됐든 뭐 그 안에 낙상, 욕창 이런 교육들에 대한 교육계획서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이 평가목 자체가 현장평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평가로 넘어가 있지만 평가관들마다 교육계획서와 교육자료를 확인하는 평가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했냐 안 했냐라는 부분은 현장평가로서 근로자들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또 내부 서류적으로 그렇다면 이 교육을 했다는 거에 대한 교육계획서와 교육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응용편에서 분명히 교육계획서와 교육자료를 구성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연강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작성 방법은 제가 응용편에 다 올려놨죠? 응용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영어 응용편에 보시면은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지침 부분을 다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영상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어떻게 구성한다라는 거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온세미로님 응용편에 관련 그 교육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이겠죠? 인적자원 개발에 있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자, 사복이니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2등 하셨나요? 사복이니님이?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자, 응급상황 시나리오 부분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응급상황 발생 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나요? 예, 당연히 만드셔야 돼요. 예전 직장에서는 만들었는데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안 돼요. 응급상황 발생 시나리오를 게시판에 게시도 하셔야 되고요. 현재 평가에서 진행하면서도 근로자들 불러가지고 한 명 불러가지고 질문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그죠? 그는 응급상황 시나리오 자체도 평가원이 확인하기 때문에 응급상황 발생 시나리오를 반드시 구성하셔야 되고요. 구성하는 내용은 제가 응용편에 올려놨기 때문에 응급상황 관련 응용편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자, 다음맘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유치도뇨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입소 중 입원하셔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기원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평가 준비에 있어서 병원에서 받아놔야 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또는 가정방문사 방문하에 도뇨관 교체하고 있고 계약이 오셔서 진료하시는데 이 질문은 제가 질문을 이해를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요양원이신 것 같은데 그죠? 가정방문사가 요양원에 방문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죠? 어쨌든 간에 질문의 핵심은 뭐 입원해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기원을 할 때 병원에서 받아야 될 서류니까 뭐 의사 소견서 그다음에 진단 차트 있으시죠? 병원의 차트 기록지 복사해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의사소견서와 그 다음 진료 내역 차트를 복사해서 보호자 요청하면 의료 기록한 거에 대한 차트를 복사해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 또는 두 개 다를 기관에다 받아놔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셨죠? 자, 이거 만약에 내가 이걸 못 받았다면 그분이 다시 기원하실 때 욕구사정을 제가 재사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구사정 재사정 하시면서 재사정 사이는 어르신이 전에보다 안 좋게 들어온 거죠. 없던 도뇨관을 달고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욕구사정 간호 파트에 적어놔 주시면은 그걸로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게끔 응용편에 설명을 드렸죠. 자, 관계된 거는 또 응용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자, 적정과 절도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내외 소독대장에서 소독자를 누구로 해야 되나요? 자, 소독자 선정은 자 관리인 1인의 이름을 해야 되는 건지 요약팀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1인의 이름을 해야 되는 건지 자, 이거는 기관에서 정하시면 돼요. 자, 이 실내외 소독대장 이번 평가 매뉴얼에 아마 추가된 거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일상생활 하는 부분에 대한 소독을 진행하게끔 했죠. 그래서 제가 응용편에 설명도 드렸고 서식도 보여드렸습니다. 또 관련 서식도 제가 이메일로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 소독자는 그냥 뭐 관계 요양보호사님으로 하시는 게 무난하고 그게 아니면 관리자로 하셔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위생원이 있으시다면 위생원님을 하셔도 되는 거고 누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 점검에 대한 업무 분장에서 누구로 할 건지 업무 분장에서는 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는 꼭 누가 해라 라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업무 분장 내역에 적어놔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요양보호사님이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위생원님이 계시면 위생원님 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우리 깨비총총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자, 장기요양 갱신시 자, 장기요양 인정서 계약기간이 종료가 임박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실시하는데요. 제 사정이 들어갈 땐 문제행동이 딱히 없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까? 저는 이 질문을 받기 전에 항상 제가 사례관리 말씀드려요. 사례관리를 선정하는 사유를 생각하시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단순하게 장기요양 인증서 계약기간이 종료가 임박해서 사례관리 선정했다면은 선정 사유가 되나요? 그죠? 그럼 막상 지금처럼 그렇게 선정을 하시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어떠한 변화도 없는데 어떻게 사례관리 하면 좋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관리를 선정을 할 때는 항상 어르신 상태가 안 좋아지는 분들 또는 안 좋아졌거나 상태 변화가
안 좋아진 분들 위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사례관리 어르신 선정은 편해요. 선정 사유. 평가관이 물어보겠죠. 사례관리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 기관에서는 어르신 요양보호사님들이 어르신 상태 케어 저희가 하다가 상태가 좀 안 좋아하신 분들, 인지가 안 좋아지거나 신체가 안 좋아지거나 배설이 안 좋아지는 특정 안 좋아지는 분들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건의를 하면 저희가 사례관리 선정을 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여기처럼 사례관리에 대한 행동이 딱히 없다? 왜냐하면 이미 발생된 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례관리 선정하기 때문에 저런 고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라면 장기형 갱신이랑 사례관리라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다고요. 따라서 별도로 구분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따라서 사례관리는 그냥 어르신의 상태가 변화되는 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 지금처럼 뭐 인증은 계약기간이 종료가 임박했거나 뭐 등급이 변경돼서 사례관리했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자, 사보기니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욕구사정 내역입니다. 욕구사정 내역. 박아님 유튜브를 보고 있자니 욕구사정 내용은 많이 없어도 괜찮다고 봤는데 올해 평가는 서술형이라고 본 것 같아요. 총평을 서술형식으로 적음되는지요? 저희는 각 팀별로 적고 있는데 다 각자 팀 이야기만 하시네요. 내용이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내용이 연계가 안 되고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제가 이제 지금 되게 큰 시설에 근무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뭐 예를 들어 백인정원 정도 같은데 가서 욕구사정을 보면 지금 이 질문하신 사보기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가면 각 파트에서 각자 열심히 해요. 각자 열심히 합니다. 각자 열심히 해요. 진짜 와 너무 잘 적어놓으셨다 그래요 제가. 근데 내용이 왜 서로 다 다릅니까 그래요. 그죠? 간호 파트에서 홍길동 어르신을 바라보는 시야랑 물리치료사에서 바라보는 시야, 요양 파트에서 바라보는 시야, 복지사님 바라보는 홍길동 어르신의 시야가 서로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적어놨다 보니까 내용이 다 달라요. 정리가 안 돼요.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 여쭤봅니다. 그 기관에 가서는 네 개 파트 팀장님들끼리 그러면 하루에 한번 모여가지고 정리 의견 해가지고 종합 의견을 적으시냐고.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럼 평가에서는 감점사유만. 제가 가끔 정말 의리의리한 큰 기관에 가서 왜 평가 결과가 안 나오나 가서 보면 각 파트별로 내용은 정말 잘 돼 있어요. 뭐 종합이 안 된 거예요. 종합이 누가 하나 컨트롤이 돼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하나가 핵심적으로 해서 나머지를 엮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걸 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뭐 또 복지사님이나 국장이 해야 되는데, 그걸 또 국장님이나 대표자님이 또 귀찮다고 야 복지사 네가 해. 복지사님이 힘이 있나요? 복지사님도 그냥 같은 근로자잖아요. 근데 복지사님들이 통상 간호사님이나 나머지 뭐 요양보호사 팀장님들마다 또 나이가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님이 이것 좀 해줘요 그러면 네가 해 이래요. 맞나요? 아닌 기관들도 있겠지만 복지사님들이 힘에서 밀려요. 나이에서도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님이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큰 기관들은 사무국장님이나 또는 시설장님이 컨트롤을 해야 돼요. 복지사님들 컨트롤 안 돼요. 안 돼요. 따라서 뭐 이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은 총평은 서술형으로 적으시는 게 맞아요. 각 파트별로 정리된 걸 서술형으로 복지사님이 적든 정리를 하고 정리된 내용을 바로 내려가지고 각 파트별로 다시 수정하라고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내용 정리가 안 됩니다. 올해도 어느 한 개 기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결국 거기 국장님, 복지사님 다 그만뒀어요. 다 왜 그만뒀나 봤더니만 각 직책별 힘싸움에서 밀려버리고, 힘싸움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제 복지사님이랑 국장님도 이제 그 근로자니까 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종합해서 서술형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시 수정해서 내리는데 말이 안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튀겨하다가 결국은 이제 힘겨웠던지 두 분이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대표자님이나 시설장님 잘못이에요. 근데 이 정도 큰 기관은 또 시설장님도 근로자이시면은 그건 결국 대표자님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말이 안 되죠. 근로자들끼리 그거 하라고 하면은 대표자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내려야 돼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니네 가만 안 둔다고. 그죠? 그래야만 지금처럼 이 사태가 안 벌어져요. 그죠? 각 팀별로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큰 기관들은 또 각 팀장님들이. 그러니까 이 프라이드가 힘싸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밀려요. 자,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 제가 기관 들어가서 저도 많이 경험해가지고 너무 이게 동조가 돼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자, 올해 평가만 서술형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서술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평은 서술형으로 적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욕구사전 각 파트별로 그러면 적어 오라고 하세요. 적어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합의견도 이제 적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직책별로 내려가지고 수정하라고 하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대표님한테 의해서, 이거는 도저히, 네, 이게 진행이 안 된다고. 연계가 안 된다고. 아셨죠? 꼭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아니면 힘들어지실 거예요, 서복이니님. 서복이니님 뿐만 아니라, 대부분 큰 게, 한 50인 정원이 넘어가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직책별 팀장님들 또는 뭐 관계 책임자들이 힘이 프라이드이 세기 때문에 자기 기준대로 가요. 통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대표자님이 나서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주련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욕구사정에 대한 건데, 내년부터 케어포 사용하는 욕구사정 변경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변경이 되는지요? 자, 이거는 뭐 욕구사정이 뭐가 변경된다라는 거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죠? 현재 요양원에 대한 욕구사정은 올 초에 한번 아마 수정돼서 추가돼서 나왔었어요. 아마 그게 케어포 전산에 반영된다라는 건지, 욕구사정은 올해 한번 개선된 게 나왔기 때문에 더 변경된다라는 얘기는 저는 정보를 전달을 못 들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한다면 뭐 케어포를 믿고 사용하시는 거니까 뭐 변경된다면 그 변경된 거에 맞춰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말을 듣고 나머지 시청하신 분들이 야, 욕구사정이 뭐가 또 변경되는 거야 하시는데요. 욕구사정 변경된 내용은 올 초에 한번 변경돼서 나왔습니다. 그죠? 조금 추가된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미 개선돼서 다 나갔어요. 저희 쪽에서는 바이블 구매하시거나 제가 드린 서식에는 그 변경된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라면 그건 케어포 전산 자체에서 하는 거지, 보건복지부나 노인장려기관 전체에서 욕구사정이 개선된 건 아니에요. 지금 아셨죠? 자, 시청하신 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이 질문을 선정한 거예요. 아셨죠? 자, 올해 2021년 마지막 요양원 강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오픈한 게 작년 12월 28일부터 제가 이제 유튜브 개설을 해서 1월부터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1주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구독자가 4,200명이 넘어갔는데 지난 1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뭐 구독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꾸준히 시청하시고 저희 카페 와서 질문해주시는 모든 저희 카페 회원분들, 또 유튜브 저희 구독자님들, 또 아직 비구독자이시지만 꾸준히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진짜 1년 동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2022년도에는 보다 개선돼가지고 보다 나은 영상과 교육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한 해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년에 더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